이번 시간에는 정션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다이오드를 이야기할 때 정션 브레이크다운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정션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MOSFET, MOSFET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션 브레이크다운 쓸 일이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정션 브레이크다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다이오드 전류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전류는 평형 상태의 빌트인 배리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빌트인 배리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했고, 이 배리어는 다수 캐리어 기준의 배리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 캐리어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쪽에 N형의 일렉트론이 P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배리어에 의해서 서마이온 이미션이 결정이 되고, 이 서마이온 이미션은 P형 쪽에서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릭 필드를 봐서 이렇게 N형 쪽으로 가는, 이거에 의해서 서로 상쇄되면 이퀴리브럼이 된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확산 전류, 여기서 서마이온 이미션, 열전자 방출을 통해서 넘어가는 이 다수 캐리어는 확산이라고 했고, 그래서 확산은 배리어의 지수함수의 역으로 이렇게 이런 수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서마이온 이미션 확률이죠. 퍼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은 다르지만 근사에서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순방향이 되거나 역방향이 되거나 바이어스가 걸리면 포워드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는 배리어가 요만큼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줄어들게 되고, 역방향을 걸면 배리어가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래 배리어에다가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배리어가 바뀌는, 이 확산 전력이 이만큼 바뀌는 거고, 원래 드리프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은 원래 평형 상태에서 서마이온 이미션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만큼이 전류로 나온다. 그래서 전류는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오게 된다. 근데 이를 빼주는 것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움직이는 양만큼을 보정해 준 것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크게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 포워드 바이어스에는 지수함적으로 증가하고, 리버스 역방향에서는 거의 요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라서, 지수가 마이너스라서 거의 무시되고 요 항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다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급하게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요 부분을 지난번 다이오드 전류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던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류를 다시 보면, 역방향 전류는 에서는 다수 캐리어의 확산 전류, 서마이온 이미션에 의한 전류는 무시한다. 왜냐하면 배리어가 커져서 이제 잘 못 넘어간다.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진다. 그렇지만 소수 캐리어의 드리프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디플리션형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서 그게 역방향 전류를 확정을 짓게 된다. 근데 여기 소수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 일렉트론을 보면 P형의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받아서 이렇게 이쪽 방향 N형 쪽으로 흘러가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강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민프리 패스, 여기서 민프리 패스는 평균 자유 경로죠. 그러니까 캐리어가
캐리어의 에너지를 잃지 않는 평균 거리죠. 그 거리만큼은 일렉트릭 필드에서 계속 에너지를 얻게 될 테니까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민 프리 패스를 곱한 만큼 에너지를 얻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민 프리 패스가 지나면 이 캐리어가 다른 쪽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레티스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캐리어하고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터랙션을 해서 에너지를 잃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릭 필드를 받아서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얻고 중간에 잃어가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반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게 역방향 전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임팩트, 충격이죠. 충격에 의해서 이온화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너지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었는데 밸런스 밴드에서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넘어가 버리면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면 밸런스 밴드에서는 홀이 생기고 컨덕션 밴드에는 일렉트론이 생겨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하고 에너지 차이는 에너지 밴드갭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최소한 얻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보다는 큰 에너지 차이가 나야 이 밸런스 밴드에서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있다. 그래서 뭐 퍼미 디락 분포에 의해서 그런 확률이 생길 수 있다. 단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줘버리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에다가 강한 에너지를 주면 이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얻어서 그냥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쪽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으로 있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소수 캐리어가 디프리션 영역을 지나면서 공핍 영역을 지나면서 일렉트릭 필드에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그 얻은 에너지를 얻은 이 캐리어가 다른 밸런스 밴드나 있는 쪽에 아니면 레티스나 있는 쪽에 영향을 주고 받아서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을 컨덕션 밴드로 옮겨줄 수 있다면 영향을 주고 받아서 그 영향을 준다. 영향은 충격이겠죠. 충격을 줘서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옮겨간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를 뭐 용어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뭔가 충격적으로 충격을 줘서 뭐 충돌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는 충돌을 해서 이쪽에 있는 레티스에 충돌을 하면 레티스에 있던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얻어서 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자유로워져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 버린다. 에너지를 얻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걸 해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용어를 쓰는데 뭐 좀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얻은 캐리어가 이쪽 밴드하고 영향을 주고 받아서 영향을 줘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형성된다. 그러면 캐리어 하나가 홀하고 일렉트론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겨요. 근데 이 일렉트론 홀 페어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홀은 P형으로 가고 전자 일렉트론은 N형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이게 생산된 일렉트론 홀 페어도 이 디플리션 영역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얻게 되면 그 자체도 새로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켜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 공핍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아주 강하면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겼고 일렉트론 홀페어는 또 다른 일렉트론 홀페어를 만들어내면서 연쇄 반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 사태가 난 것처럼 일어날 거다. 어밸런치가 생길 거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어밸런치,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긴 게 어밸런치 사태가 날 만큼 너무 많아지면 이 일렉트론 홀페어가 홀이 이쪽으로 P타입으로 가고
일렉트론이 N타입으로 가면 이게 다 전류잖아요. 전하가 움직인 거니까 전류잖아요. 전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래서 이거를 어벨런치 브렉다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렉다운이 되면, 브렉다운이라는 말 자체는 보면 뭔가 망가진다는 느낌이죠. 근데 망가지지는 않죠.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하면 망가지지 않느냐, 회로적으로 외부에 저항을 달거나 이런 망가지진 않는데, 외부 저항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전력 공급이 충분하면 망가질 정도로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망가지지 않게, 이런 어벨런지 브렉다운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캐리어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일렉트론 홀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일렉트론 홀폐를 만드는 거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작게 하면 되겠죠. 작게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가능하면 작게 하면 브렉다운이 브렉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이 낮아질 수 있겠죠.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지 않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브렉다운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좀 더 높은 브렉다운 전압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하냐? 도핑을 작게 하면 이 정션의 P형하고 N형의 도핑을 작게 하면 작은 도핑만큼 이쪽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적으니까요. 디플리션이 길어집니다. 디플리션 폭이 넓어지니까요. 넓어진 만큼 상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는 작아지고 브렉다운 볼테이지는 커지게 된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PIN에서 PN 정션을 만들 때 중간에 I, 거의 인트리식에 가깝게 아주 낮은 농도를 써서 브렉다운 볼테이지를 크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써서 파워 디바이스, 이 파워 디바이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반도체 PN 정션 이런 거 구동하는 거는 이 배리어가 0.7V, 0.8V 이 정도잖아요. 커봤자 1V 이런 거거든요. 배리어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전압이 1V, 2V, 3V, 5V 이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가정용 전원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110V였다 요즘 220V죠. 그리고 변전소나 이런 데 더 큰 전압이 필요하잖아요. 수만 볼트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쓸 수 있는 거, 그런 전력 공급에 쓰는 소자를 파워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 파워 디바이스는 브렉다운이 10V에서 브렉다운이 난다 이러면 이런 다이오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전력 공급원으로 다이오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때는 PIN 구조를 쓰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브렉다운이 일어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브렉다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는 도핑을 낮춰서 PN 정션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브렉다운은 어벨런치 브렉다운을 이야기한다. 근데 브렉다운에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게 쓰는 경우, 일부러 브렉다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너 브렉다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너 브렉다운은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거죠. 이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역방향이 아주 강하게 걸리면, 역방향이 강하게 걸려서 이 배리어하고 역방향 걸린 전압이 에너지 밴드 갭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N형 쪽에 컨덕션 밴드하고 P형 쪽에 밸런스 밴드가 에너지 레벨로서는 서로 마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얻지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컨덕션 밴드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되죠. 이거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그러죠. 여기 배리어가 있지만, 에너지 배리어가 있지만 에너지 배리어를 뚫고 넘어갈 확률이 있는 거죠. 터널링 확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링이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터널링이 이게 머저리티 캐리어잖아요.
일렉트론이 꽉 차 있으니까요. 머저리티 캐리어 이상의 캐리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전압에서 이 터널링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더라. 그래서 이걸 밴드 투 밴드 터널링에 의한 브레이크다운, 그걸 우리가 지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터널링 확률 문제잖아요. 그럼 터널링 확률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쪽 컨덕션 매듭을 넘어가려면 이만한 배리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만한 배리어가 있을 때 원래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 확률은 이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이 배리어를 적분해서 지수 함수를 취해서 나오는 그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터널링 확률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사이 폭이 좁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 높이는 작은 게 좋을 겁니다. 작고 좁고. 근데 이 높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밴드갭만큼 될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일렉트론은 이렇게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는 에너지 밴드갭이죠. 요만큼 배리하죠. 에너지 밴드갭에 그 다음에 디플리션 폭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많아야 디플리션 폭만큼. 그래서 터널링 프로버빌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페이싱이 좁아야 되고요. 디플리션이 좁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리어는 밴드갭 그만큼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고 디플리션을 줄이는 방법. 앞서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에서는 농도를 낮추면 디플리션이 멀어져서 브레이크다운이 잘 안 난다 그랬죠. 근데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는 디플리션을 줄여야 되니까 이때는 농도를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PN 정션의 농도를 높여서 이 디플리션 폭을 작게 하면 터널링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낮은 전압에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에 의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너 브레이크다운이 우리가 원하는 낮은 전압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은 우리가 이용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농도로 해서 브레이크다운이 잘 안 일어나게 하고 디플리션을 길게 하기 때문에 농도를 낮추고 지너 브레이크다운은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도를 높여서 디플리션을 줄여서 활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N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역방향 전류 중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브레이크다운에는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이 있고 아주 높은 전압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기는 것이 연쇄 반응에서 나는 것이고요. 터널링에서 일어나는 브레이크다운,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은 못 쓴다는 개념보다는 전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이 흐르더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터널링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지너 브레이크다운이 있었다. 그래서 지너 브레이크다운은 우리가 회로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농도로 해서 지너 브레이크다운이 특정 전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컨트롤해서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